고림중학교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학생 건강 체력 평가로 배워보는 체력 그 13번째 시간 실전 운동 프로그램 짜는 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지난 시간 동안 12시간에 걸쳐 체력에 관해 배웠는데 그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훑어주도록 할게요. 자, 체력이라 하면 운동 체력과 건강 체력이 있다 했는데, 자, 운동 체력은 운동할 때 필요한 체력이고, 건강 체력은 일상생활에서 주로 필요한 체력이라 했어요. 자, 운동 체력에는 순발력, 민첩성, 평형성, 협응성, 스피드 이렇게 5개가 주로 있고, 건강 체력에는 심폐지구력, 근력, 근지구력, 유연성, 신체조성, 비만도죠. 이렇게 5가지가 있어요. 자, 우리가 지금까지 중점적으로 배웠던 건 이 순발력, 심폐지구력, 근력, 근지구력, 유연성, 신체수험 이렇게 배웠었죠. 자, 그래서 운동을 계획할 때는 이제 힘 중심으로 운동을 할 거냐, 지구력 중심 운동을 할 거냐에 따라 크게 2가지로 나누는데, 자, 힘 중심 운동에는 뭐 순발력, 근력 이런 것들이 있겠죠. 자, 이런 계열의 운동을 할 때는 운동 강도를 높이고 운동 시간은 낮추라고 했어요. 그죠? 자, 지구력 계열의 운동, 심폐지구력, 뭐 근지구력 이런 것들을 운동할 때는 운동 강도는 낮추고 운동 시간은 높여라. 자, 이런 식으로 되게 간단하게 요약할 수가 있죠. 자, 유연성은 모든 운동의 기초로 부상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했고, 자, 비만 예방을 위해서는 운동도 중요하지만 식이요법도 함께 병행해야 된다. 자, 이게 지금까지 12시간 동안 배운 거의 약 핵심이에요. 자, 그러면 실제 운동 프로그램을 사례별로 어떻게 짜야 좋은지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첫 번째 사례. 저질 체력의 운동 초보자예요. 아예 운동에 관심이 없다가 이제 한번 해볼까? 한 이런 사람들. 자, 초보자의 경우 운동에 흥미를 갖는 게 먼저예요. 흥미를 갖는 것이. 그래서 자신이 좋아하고 꾸준히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하는 게 중요합니다. 뭐 어떤 운동이 좋다더라, 어떤 운동이 좋다더라 이런 거 귀담아 듣지 말고 본인이 좋아하는 거 하세요. 본인이 좋아하는 거. 자, 혼자 하면 재미없겠죠. 그래서 마음 맞는 친구나 가족과 함께 하면 더욱 효과적이고, 이런 초보자들은 그냥 맹목적으로 운동을 하는 것보다는 운동 방법에 대한 이론 공부를 함께 하면 좋아요. 왜냐하면 보통 초보자들은 운동을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함께 이론 공부를 하면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 운동 프로그램 한번 짜보면, 자, 운동 형태, 종목은 어떤 게 좋냐면 농구, 배드민턴, 조깅, 자전거, 줄넘기 등등등등등 자기가 좋아하는 거 하면 돼요. 좋아하는 거. 자, 운동 강도 및 시간은 너무 처음부터 힘들게 하면 나가 떨어지겠죠. 중저강도로 30분 이상 하는 게 좋고, 운동 빈도도 처음이니까 너무 많이 하지 말고 일주일에 2번만, 3번만 이렇게 조금씩 하다가 점차 빈도를 4번, 5번 늘려가면 좋겠죠. 자, 2번째 사례. 살을 빼고 싶어요. 자, 다이어트가 목표인 학생이에요. 자, 다이어트가 목표라면 유산소 운동에 비중을 두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유산소 운동에만 치중하는 것보다는 근력 운동도 함께 병행하면 좋겠죠. 자, 특히 다이어트 하는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거는 생활 속에서, 생활 속에서 운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게 필요합니다. 학교를 걸어 다닌다던가, 학원에 걸어 다닌다던가, 자기가 항상 가는 곳을 걸어서 내 신체를 이용해서 이동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면 그것이 가장 좋겠죠. 자, 3번째. 운동도 운동이지만 식이요법이 더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살을 빼고 싶을 때는 극단적으로 말하면 운동은 아예 안 하고 식이요법만 잘 해도 어떻게 보면 살은 빠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다이어트는 정말 혼자 하기 너무 힘들죠.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주변에 누군가가 코칭을 해주면은 아주 좋습니다. 코칭. 이게 뭐 가족이든 친구든 선생님이든 누군가 자신을 지도할 수 있는 사람과 사람에게 코칭을 받으면 더 효과적이다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운동을 실제로 해봐야 되느냐? 선생님의 추천 종목은 수영, 복싱, 등산, 계단 오르기, 조깅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자, 종목 등을 보면 거의 다 유산소 운동이면서 어느 정도 근력 운동도 되는 것들이에요. 자, 수영, 복싱, 등산 다 뭔가 장시간 하는 운동이지만 하고 나면 몸에 알이 배는 약간 그런 계열의 운동이죠. 계단 오르기도 그렇고. 그래서 유산소 운동과 근력을 병행할 수 있는 것들이 좋은데 꼭 이런 것은 추천 종목일 뿐이고 뭐 정말 내가 주변에서 하기 어렵다면 가볍게 뛴다던가 아니면 그냥 공원을 걷는다던가 그런 것도 나쁘진 않아요. 자, 운동 강도와 시간은 중강도 정도로 또 너무 약하게 하면은 너무 장시간 운동을 해야 되니까 한 중강도 운동 강도를 설정을 하고 30분에서 1시간 정도 운동한다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 자 운동 빈도는 매일 하면 당연히 좋죠 매일 왜냐면 살을 빼는 거니까 그죠 매일 하면 좋은데 최소 주에서 한 4, 5회 정도는 해야 그래도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살을 빼려면 지방을 태워야 되니까 30분 이상 해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하고 있으세요. 살의 세 번째, 이제 힘을 기르고 싶어요. 자, 파워라고 생각할 수 있죠. 선생님 말했어요. 뭐라고 했어요, 앞에? 지난 시간 아니죠. 앞전에 수업할 때 힘은 파워라는 거는 근력에다가 움직임 속도라고 했어요. 이게 바로 순발력이죠, 순발력. 근력만 필요한 게 아니라 그 움직이는 속도도 빨라야 된다고 했어요, 속도가. 그래서 힘을 기르고 싶다, 내가 힘이 세지고 싶다 하면 거기다 순발성 트레이닝 위주로 운동을 하면 됩니다. 자, 점프 운동, 팔굽혀펴기, 턱걸이, 계단뛰기, 윗몸 일으키기 전부 다 순발성 운동이죠. 자, 이 동작들을 가능한 좀 빠르게 할수록 더 힘들겠죠. 그래서 이 동작들을 빠르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혹시 그런 거 봤나? 영화에서 보면 뭐 어떤 힘 평범한 사람이 있었는데 뭔가 누구 악당이 뭐 아버지를 죽였어. 그래서 얘가 주인공이 뭐 아버지의 원수를 갚기 위해 엄청나게 운동을 해서 그 근육맨이 됩니다. 근육맨. 이때 운동할 때 막 뭐 강렬한 음악이 나오면서 팔굽혀기 막 빠르게 하고 윗몸 일으키기 막 하고 계단을 막 빠르게 뛰고 그러고 나면 뭔가 무림의 고수가 되는 그런 장면들 영화에서 봤을 거예요. 자, 단순히 뭔가 근력 운동을 한다고 해서 힘이 세지는 게 아니에요. 힘을 기르려면 순발성 트레이닝 위주로 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 선생님이 말했죠. 순발성 트레이닝은 뭔가 잘못하면 기압받는 아동학대틱한 것들이 되게 순발성 운동이라고. 자, 이런 운동을 하시면 되고, 이런 종목 선택한 다음에 강도는 무조건 고강도죠. 단 한 번을 하더라도 엄청 힘들게 고강도로 단시간 하되 반복 횟수를 한 3에서 5세트 정도 하는 거죠. 자, 운동 빈도는 주당 2, 3회 정도. 매일 하면 힘드니까 알 베고, 그죠? 그래서 한 주당 2, 3회 정도 하면 됩니다. 자, 네 번째 사례. 사실 이거는 늘까 말까 했는데 그냥 참고로 알아두세요. 근육질 몸매를 만들고 싶어요. 이거 왜 참고로 알아두냐면 지금 청소년기 때는 키 크는 게 먼저기 때문에 사실 이거 그렇게 좋진 않아요. 여기 써있죠? 청소년에게 비추천, 성장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 다음에 하세요. 나중에. 자, 근육질 몸매를 만들려면 거의 99.9% 웨이트 트레이닝을 해야 됩니다. 자, 근육은 최소 3개월 이상, 12주 이상 운동을 해야 그때부터 근육이 커진다고 했죠. 그 전에는 근육이 커지는 게 아니라 근육을 많이 쓰는 운동 단위가 늘어난다 했어요. 그러니까 신경계 쪽의 발달이 처음에는 일어나고 최소 3개월이 지나야 이제 근육이 커지기 시작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근육질 몸매를 만들겠다고 내가 계획을 했으면 최소 3개월 이상 운동할 각오는 해야 돼요. 그 전에 멈춘다? 그러면 의미가 없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반드시 기구 사용법을 익히고 정확한 동작으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대충 하다가 다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이거. 근육질 몸매를 만들려면 운동도 운동이지만 운동 후에 충분한 영양을 섭취해야 돼요. 특히 단백질 위주로. 자,
이거 먹는 것과 운동이 함께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운동 종목은 거의 웨이트 트레이닝이고 운동 강도는 중강도 이상인데 이 중강도라는 게 뭐냐면 내가 뭐 아령을 든다 하고 한다. 그러면 그 동작당 한 최선을 다했을 때 10에서 15번 정도 할 수 있는 정도가 중강도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 정도 중강도로 해놓고 최소 3세트 이상 하다가 이제 점점 뭐 큰 근육을 만들고 싶다. 그러면은 강도를 올리는 거죠. 동작당 한 6번, 5번 정도 할 수 있는 정도로 무게를 올리고 큰 근육보다는 뭔가 잔 근육, 얄쌍한 근육을 만들고 싶다. 그러면 동작당 20회 이상 되도록 강도를 약간 낮추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운동하면 됩니다. 자, 운동 빈도는 주당 한 3회 정도 하면 되겠어요. 자, 사회 다섯 번째, 심폐지구력을 기르고 싶을 경우. 자, 심폐지구력을 기르고 싶다면 일단 자신의 목표를 맞게 종목을 선택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내 마라톤 대회를 나가고 싶다 하는데 맨날 수영으로 심폐지구력 연습하면 안 되겠죠. 반대로 내가 뭐 자전거를 대회를 나가는데 뭐 맨날 등산만 한다던가 이런 거는 옳지 않아요. 보통 심폐지구력이라 하면 거의 달리기, 마라톤 계열의 운동인데 그런 것에 목적을 둔다면 똑같이 달리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자신의 목표에 맞는 종목을 선택해서 장시간 동안 운동하는 쪽으로 초점을 맞춰야 돼요. 자, 일정한 강도보다는 인터벌 트레이닝이 좀 더 효과적입니다. 자, 수영을 하더라도 그냥 일정하게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는 뭐 갈 때는 좀 빠르게 대쉬 하다가 올 때는 천천히 좀 오더라도 빠르게 갔다가 천천히 오고 자, 이런 식하고 등산이나 뭐 조깅 이런 것들도 여기 인터벌 트레이닝도 그렇고 있죠. 빠르게 달렸다가 좀 천천히 갔다 빠르게 갔다 천천히 갔다 이런 식으로 좀 더 인터벌을 두면 심폐지구력에 좀 더 효과적으로 발달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심폐지구력뿐만 아니라 모든 지구력 계열 운동은 길게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지루해요. 그죠? 그래서 매일 똑같은 운동을 하면 지루할 수 있으니 주기적으로 종목을 좀 바꿔주는 게 좋아요. 뭐 달리기만 하지 말고 가끔은 등산도 했다가 어쩔 때는 뭐 자전거도 탔다가 네. 목표가 뚜렷하면 뭐 그런 그 종목 위주로 해야겠지만 전반적인 심폐지구력을 기르고 싶다면 좀 종목을 좀 바꿔가면 좋죠. 당연히 심폐지구력, 지구력 계열 운동은 중저강도로 장시간 운동해야 됩니다. 여기 30분이라고 써놨지만 뭐 1시간, 2시간, 3시간 길면 길수록 좋겠죠. 자, 운동 빈도는 주 5회 이상, 지구력 계열 운동은 자주 할수록 좋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총 13시간에 걸쳐서 체력에 관해서 지금까지 배웠는데, 사실 이 내용이 그렇게 뭐 어려운 내용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냥 너무 단순해, 어떻게 보면. 그냥 내가 힘 위주, 파워 위주로 하려면 강도는 높이고, 시간 낮추고, 지구력 계열은 강도는 낮추고, 힘은 시간은 증가시키고 어떻게 보면 이것만 알아도 되는데 음,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거를 머리로만 아는 것보다는 같이 해보면 훨씬 아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 체력은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김지혜 선생님께서 수업을 준비해 주실 건데 자, 배드민턴에 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배드민턴에 대한 이론적인 내용도 보고 배드민턴의 수행평가는 어떻게 보는지 그런 것들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안녕히 계세요.